오늘은 진짜 마지막 날이라서 좋은 목소리로 하고 싶어가지고 링겔도 먹고 막 홍진당 2개 먹고 막 쌍화탕 먹고 브로콜리 갈아 먹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몸에 좋은 거 다 먹어가지고 컨디션 완전 짱이야. 지금 막 히말라야 등반도 할 것 같아. 그 목만 이래 목만. 네, 야속하게도. 자,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내용이니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강의 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영특강 시험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교재 244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파트 5 풀고 파트 6 풀고 7 풀고 다 풀고 오면 돼요. 이제 뭐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예, 그죠? 얼마나 내가 풀 수 있을까? 다 고민. 신토익에서 뭐 다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거를 정확하게 푸는 거. 그죠? 네, 막판에 또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마음 급해져가지고 막 단어 보고 짜증기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푸는 데까지만 정확하게 풀고 오세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8세븐을 위해서 이제 부단히 사실 2달 동안 한 게 다 8세븐을 위한 거예요. 우리 문법 공부도 그렇고 구조 파악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해석 연습했고 그리고 8세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해라는 건 해석하고 또 다른다 그랬어요. 문맥파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정리했던 것들 오답 유형 같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 잘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1, 2틀 사이에 뭐 독해력을 뭐 확 올린다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 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잘 풀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간 단축, 시간을 제일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8-6에서 시간 단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기 문장 찾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 파악해야 되고 다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놓칠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어디서 시간 단축하셔야 돼요? 여기 8-5에서. 자, 8-5의 문제 유형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어형 문제. 오늘 정리할 거.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딱 3가지예요. 자, 30문제에서 10개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어휘 문제에선 시간 단축하기 힘들겠죠. 해석해서 우리가 의미상 맞는 거 골라야 되니까. 물론 짝꿍 단어가 나오면 조금 더 빨리는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해석은 해봐야 돼. 여기서는. 자, 그럼 문법 문제 3초짜리 나와. 이제 빈칸 나오고 완벽한 절 나오고 콤마 나오고 완벽한 절 나왔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거 골라봐. 누구 자리? 부사절 접속사.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아니면 또 이런 거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후.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간 대명사 골라봐 그랬어요. 정답은? 도수나 anyone. 그죠? 둘 중에 뭐 어떻게 결정해요? 수일치. 그죠? 뭐 이런 거 3초짜리예요. 자, 근데 이제 문법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시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용 문제예요. 자, 어용 문제는 어떤 거예요? 품사 고르는 문제죠. 보기를 봤더니 해피냐, 해필리냐, 해피니스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요거는 해석에 의존하면 오히려 더 많이 틀려. 그래서 빈칸을 보고서 빈칸이 나왔으면 앞뒤를 보고서 어떤 품사절이구나. 그 다음에 요만큼만 해석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 그러니까 어용 문제가 어려워서 토익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게다가 동시 토익에서 2달 들었으면 구조는 다 달인이야. 이거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 품사별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쭉 정리하고 우리가 연습 문제까지 쭉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시험에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당연히 맞아야 되고 빠른 속도로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파트 5를 풀 때 문제 먼저 봐야 돼요? 보기 먼저 봐야 돼요? 보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용 문제다 그러면 빈칸 앞뒤로 구조를 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품사별로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동사부터 볼게요. 동사. 자, 동사는 지난달에 너무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요번 달은 하나도 안 했지만 기억날 거예요. 자, 오늘은 동사 어용 문제만 쭉 정리를 합니다. 자, make냐, have been made냐, making이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동사의 형태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4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따져보기만 하면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틀려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 순서가. 자, 가장 먼저 뭐부터 따져요? 그죠. 요거 잊지 마세요. 본동사냐, 준동사냐. 자, 영어의 준동사는 3가지밖에 없어. 뭐 있어요? 투부정사, ing,
PP. 세 가지. 나머지 우리가 뭐 과거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다, 무슨 시제다 얘기하는 건 다 본동사예요. 자, 그럼 요쪽이냐, 요거 따지려면 빈칸에 앞뒤를 봐서는 안 되고, 전체 문장 구조에서 동사 숫자하고 접속사 숫자 세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봤어요. 동사 여기 있네. 봤더니 접속사가 나왔어. 접속사 있네. 자, 근데 여기서 동사 걸을 해. 그럼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본동사죠. 본동사 여기 있는데 접속사 나왔으니까 절이 늘어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본동사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보기 중에 이래가 나왔으면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동사 나왔어. 근데 여기서 동사 또 걸르래. 그럼 본동사예요, 준동사예요? 준동사죠. 그래서 본동사 두 개 나오고 접속사 나왔으면 본동사 또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영어의 본동사 숫자는 어떻게 정리해요? 접속사 숫자만큼 나오겠고 원래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접속사 숫자 플러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만약에 3개 나왔다 그럼 본동사 몇 개 나와야 된다? 4개.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접속사 10개 나왔어. 본동사 몇 개? 11개. 세보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요것만 따지면 끝이야. 이런 문제가 많아. 따져봤더니 준동사 자리야. 보기 봤더니 준동사 하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너무 출제가 많이 돼. 근데 걔가 오답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왜? 이걸 자꾸 안 따져.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따지는 거예요. 모든 거에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이거 따지고. 자, 이거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못 따져요. 태 따지죠. 자, 태는 어떻게 따졌어요? 첫 번째, 뒤에 뭐 있는지 확인?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죠? 자, 근데 목적어 있을 땐 늘 능동인데, 없는 경우에는 수동일 수도 있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이렇게 쓰잖아. 다 도착했어. 끝. 목적어 없지만 무슨 태예요? 능동이죠. 그죠? 자, 그럼 자동사는 예외란 말이야. 자동사는 능동되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 나 자타동사 구분하는 거 자신 없는데 자신이 왜 없어? 우리 지난달에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그 범죄에서 다 나와. 벗어나는 게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도 시험장에 갔더니 갑자기 헷갈려서 그럼 더블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더블 체크할 때 뭐하고의 관계? 주어동사, 의미상 관계. 의미상 주어동사면 능동, 목적어 동사면 수동. 따져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서 세 번째는 못 따져요. 수일치. 자, 수일치 규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써서 he make it. 자,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틀려. 앞에서 단수명사 나왔다. 현재 시일 때 뭐 붙인다? S 붙인다. 규칙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실전반에서도 요거 때문에 틀려가지고 와. 왜냐? 우리만의 수일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따지는 것 자체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까먹어.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는 거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못 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제. 그죠? 근데 만약에 문장에서 last year, 작년에 이런 시간 부사가 등장했다. 그럼 시제 먼저 생각해도 돼요. 당연히 무슨 시제 정답? 과거 정답. 그죠? 아니면 when 하고 나왔어. 시간 부사절.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간 동사 골라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랑 시제 어떻게 가야 돼요? 일치. 과거류면 과거류.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미래 나왔어. 그럼 여기 미래 대신 현재류. 그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시간 부사절 접속사가 보였다. 그럼 시제 먼저 생각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시제는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면. 자, 우리 실전반에서도 이 쉬운 문제를 틀려가지고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이 시제 생각하다 틀려가지고. 자, 왜냐면 시제가 우리가 제일 약하단 말이야. 자, 이건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답답하게 계속 틀려갖고 와. 왜 자꾸 시제 따져? 내가 물어보다 한번 연구를 해봐서 왜들 이러는 거지? 왜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단어가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우리는 해석부터 또 해. 그 의미상 접근하잖아. 그럼 뭐부터 생각하게 돼요? 시제. 이러다 틀려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동사 어용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해석에 먼저 의존하면 안 돼요. 구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건 하나도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문제 푸는 건 였어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명사 가볼게요. 명사. 자, 명사 가봅니다. 자, 명사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나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자,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까지 볼 필요 없이 어용 문제는 빈칸 앞뒤 묻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명사 자리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겠어요? 선지사. 티가 팍 나, 명사 자리는. 아니면 또 뭐도 나오겠어요? 형용사. 또요. 관사. 관사랑 똑같은 여러 가지 한정사들. 소유격, 이런 거. 또요. 타동사.
그죠? 타동사 대 목적어 나오니까. 자, 이런 거 나오면, 아, 명사 자리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실수 나오냐면, 자, 여기서 보고서, 아, 전치사 되니까 명사다. 그러고서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명사 있었어. 그, 여기 명사 들어가면 안 되죠? 전치사가 명사 중간에 명사 꾸며주니까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 요런 실수가 왜 나오냐면 앞에서부터 또 해석한 거야. 그러면 마음이 급하니까 요까지만 본단 말이야. 이러다 실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빈칸 뒤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습관 들이세요. 자,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빈칸 뒤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명사 골라오겠어요. 문장 끝났다. 안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뼈대는 끝났지만 여러 가지 살은 남아있을 수 있어. 대표적인 살 뭐 있어요? 전면구. 그죠? 그래서 전면구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 뼈대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론에 있고 뒤에 전체사 있으면 여기 누구 자리다? 평사.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반에는 이제는 없겠지만 초짜들 중에서 어떤 실수 잘하냐면 자꾸 이 자리 명사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자꾸 동명사 골라서 틀려갖고 와.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동명사는 동사잖아. 능동이잖아. ing.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명사는 누구의 소식 받는다? 형용사. 자, 얘는 준동사야. 누구의 소식 받아야? 부사. 그죠? 형용사는 명사 구를 꾸며줄 수 있었다? 없어. 명사구는 준동사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앞에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소식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for 이렇게 놨고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 골라봐. 그래서 명사예요, 동명사예요? 명사, 그죠? 그래서 앞에도 전치사, 뒤에도 전치사, 전치사, 명사 자리, 명사, 아주 마음 편하게 골라오시면 돼.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자꾸 비주얼 빙을 골라서 틀려와. 이게 우리 실전반에서도 아직도 질문이 나와. 그죠? 그래서 초짜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토익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자, 왜 이렇게 틀려가지고 오느냐? 해석에 자꾸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가 해석해 볼게. 식당에서 예약하는 것을 위해서 갑자기 마음에 든단 말이야. 얘보다 더 마음에 든다. 예약하는 것을 위해서 딱 좋단 말이야. 이러다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말하고 영어는 1대1 대응어가 아니라 그래서 해석에 의존해서 맞다, 다 맞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인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걔가 듣다가 짜증내. 걔가 뭐라 그래요? 말을 끝까지 해봐. 식당에서 뭘 예약하는 거야? 음식을 예약하는 거야? 자리를 예약하는 거야? 영어에선 타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거 만들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 소리 질러서. 진짜 내가 만들었어. 영어로 썼어요. 진짜 내가 만들었어. I made.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 영어는 타동사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목적어.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빼면 안 돼요. 그건 우리말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어도 똑같은 말 쓰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뺄 수는 없으니까 영어는 뭐가 발달해요? 대명사죠. 그래서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라 그랬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한다. 목적어. 준동사도 똑같아. 영어의 대부분 타동사야. ing도 뭐가 있는지 확인한다. 목적어죠. 그래서 이 문제 너무 많이 틀리니까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거죠. 전치사 앞에서 명사냐 동명사냐 100%라 했어요. 100%. 누구 우선이다? 명사 우선이요. 동명사 골라오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런 초짜 같은 실수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파트로 가볼게요, 형용사. 자,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요? 명사를. 그죠?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땐 뼈대예요, 살이에요? 살이죠, 그죠? 근데 형용사가 뼈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자리에 들어갈 때? 그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요 자리. 자, 요 자리 형용사. 비동사 돼서 형용사 고르는 문제는 매달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 달에 나오면 아주 쉽게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보자마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사실 있잖아. 근데 먼저 형용사 생각하세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다 틀린다 그랬어요. 해석에 의존하다 보면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나오면 뭐처럼 해석한다? 행복하다. 동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에 의존하면 또 동사 고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ing 골라서 잘 틀려와. ing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죠. 그래서 일단은 비동사 보자마자 형용사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행복한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보호만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보호도 있어요?
명사보호도 있잖아. I'm a student. 그 명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형용사만 보래요. 형용사 골라오세요. 명사보호는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ETS에 내가 알아봤어. 앞으로도 안 낸대. 잘 믿죠? 그죠? 자, 명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명사보호는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주어 자리에 나온 보통 명사는 동작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가산명사가 나와요. 그럼 가산명사랑 동격이 되려면 얘도 무슨 명사가 돼야 돼요? 가산명사. 그럼 앞에 뭐가 있겠어요? 관사. 그죠?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비동사 나오고 관사 나왔다. 이거 틀릴 사람은 없죠? 관사 되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 명사 고를 수 있어요. 관사가 없을 땐 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이런 문제 쉽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수리가 or 빈칸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 골라봐 그랬어요. 정답은 success가 될까요? 아니면 successful이 될까요?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그죠? 3초짜리 형용사 올라오면 돼요.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렸어. 여기다가 success 골라서 다 틀렸단 말이야. 왜냐? 또 해석이 오전한 거야. 해석해볼까요? 수리는 성공? 이었습니다. 좋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해석이 오전하면 오히려 더 많이 틀려요. 자, 얘가 여기 나오려면 여기 주어 자리에 명사 S 붙어 있잖아. 얘 가산명사잖아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가산명사. 얘가 보유 자리에 나오려면 여기 관사가 있어야 돼. 그죠? success는 의미에 따라서 가산불가산이 다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뭘까요? 이럴 때는 불가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성공은 술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추상명사 success하고 얘하고는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success가 성공적인 일이라는 일 때는 동격이 될 수 있죠. 그때는 얘가 관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관사 없이 그냥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 자리다? 형용사 먼저 생각하세요. 그죠? 이런 문제 쉽게 잘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자, 주격보호 취하는 동사들 비동사 말고 또 뭐 있었어요? become, remain, seem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주격보호 말고 또 무슨 격보호 있었어요? 목적격보호. 그때는 이렇게 썼죠.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He makes me happy. 그죠? 자, 이것도 잘 나오는 거. make 보자마자 오형식 생각하셔야 돼요. 명사 나왔고 여기서 형용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형용사 취하는 동사 또 뭐 있어요? keep, 또 find, I find it easy. 어떻게 해석했어요? 난 그것이 쉽다고 생각해. 그죠? 또요. live. 그 다음에 칸셀을. 그죠? 형용사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제 뭐라 하세요? 이거 말고는 명사 앞자리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테이크하고 액션하고는 짝꿍이야. 조치를 취하다. 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들어간 정답 골라봐. 그러면 정답은 퀵이 될까요? quickly가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A번이다. B번이다. 그쵸? 다 좋을 수 있었는데. 자, 퀵이야, 퀵. 요시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다가 얘 골라와요? 해석에 의존하다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러다 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의존하면 안 되고 뭐 봐야 돼? 위치 봐야 돼, 위치.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어떤 품사 나왔느냐. 명사 앞자리잖아. 그 명사 꾸며주니까 두고 자리.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죠? 얘를 넣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동사 앞에 quickly take action 이렇게 나오거나 take action quickly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품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장에서의 위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명사분, 형용사 이런 거 완벽하게 풀어오세요. 자,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품사 부사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마지막 부사를 볼 건데 부사는 누굴 꾸며줘요? 형용사 빼고? 명사 빼고, 그죠? 명사 빼고 다. 자, 하나씩 대볼게요. 뭐 있어요? 동사. 그죠? 동사 꾸며줄 때 어디 나와요? 동사 앞이나 문장 끝에. 그죠? 또 누구 꾸며줘요? 형용사나 부사. 그땐 형용사 부사 앞에 나오겠죠? 그죠? 또 누구 꾸며줘요? 문장 전체에. 그때 어디 나와요? 문장 제일 앞에. 그죠? 5절에서 부사 골라오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건 3초짜리인데, 동사하고 사이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조동사보다는 뒤에 나와요. 일반 동사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보다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초짜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BPP하고 나하고 여기 들어가는 골라봐. 누구 자리예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동사야. 그죠? 동사 앞이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 부사 자리. 근데 이거 어떻게 실수나? 또 뒤에 안 봤단 말이야. 비동사 되니까 형용사 이러다 틀려갖고 와. 자, 그래서 반드시 뒤에까지 보셔야 돼요. 자, 아니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have BP하고 나왔다. 자, 당연히 동사 앞이니까 누구 자리? 부사 자리. 그죠? 아니면 조동사 나오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누구 자리? 부사 자리.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네. 이런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 한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거 완전 시간 세이브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서 볼게요. 부사는 또 형용사 꾸며줄 수 있죠? 그럼 형용사 앞에 나오겠죠? 그럼 형용사 뒤에는 뭐 나오겠어요? 명사. 이렇게. 자, 그럼 이 자리에서도 부사 골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올 때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만 개. 무한대요.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나올 때는 she's pretty and smart. 반드시 and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명사 앞에 나올 때는 2개 이상 나올 때 and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죠? 나는 많은 여자를 알아요. I know many pretty smart tall girls. 이게 가능해요. 그죠? 그럼 명사 앞에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만 2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자,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여기서 형용사 부사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요 안에서 이제 의미상 따져 보셔야 됩니다. 부사라면 얘는 누굴 꾸며주겠어요? 형용사 꾸며주겠죠. 형용사라면 누굴 꾸며줘요? 명사 꾸며주겠죠. 그래서 의미상 누굴 꾸며주느냐 요거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 빈칸하고 나왔고 financial service 금융 서비스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폭넓은이라는 extensive가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폭넓게라는 extensively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2번이다. B번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가 정답이에요. 폭넓은 서비스. 우리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데 보험도 해줘요, 증권도 해줘요, 뭐 예금도 해줘요. 다양한 폭넓은 서비스 이런 얘기예요. 폭넓게 금융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금융 쪽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지 폭넓게 금융이냐 좁게 금융이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패턴을 알 수 있는 건데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그럼 automated syste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fully 될까요? fully가 될까요? 완전한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된 거예요. 완전히 자동화된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이 돼? fully가 돼요. 자, 아니면 우리 또 인터넷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FAQ. 이거 어떻게 읽어요? fuck you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뭐의 학자예요? asked question. 그죠? 그러면 frequently예요. 그죠? 빈번한 질문이야 빈번하게 물어지는 거예요. 빈번하게 물어지는 그래서 frequent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얘도 해석에 의존하면은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빈번한 질문은 안 돼요. 그죠? 헷갈릴 수 있죠? 자, 근데 요건 패턴 할게요. 명사 앞에서 지금 형용사 자리에 일반 형용사가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PP 나왔잖아, PP. 자, 빈칸 나오고, PP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어요. 여기 들어간 골라봐. 여기서는 무조건 누구 자리다?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 여기서 일반 PP 앞에 일반 형용사가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서 볼게요. 왜냐? 여기서 얘가 없다면 얘가 아무 의미가 없어. 얘가 없다면 물어지는 질문들. 질문이 다 묻는 거지. 안 물어지는 질문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물어지는데 어떻게 물어지는? 빈번하게 물어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사하고 PP가 나면 앞에서 부가적으로 뭘 달고 들어와요? 부사 달고 들어와요. 그죠? 이 문제가 최근에 제일 강세야. 이게 거의 3달에 2번씩 나오고 있어요. 이번 요즘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틀려. 그렇게 강조해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얘가 형용사 PP다.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앞에 누구 자리다? 부사. 그죠? 나중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세 번째 문장 끝. 이건 매달 나와요. 이건 매달. 문장 끝에서 완벽한 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골라라. 누구 자리? 부사 자리. 자, 뼈대는 다 끝났지만 살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살 뭐 있어요? 천명구.
그죠? 자, 전면구가 나왔으면 얘가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근데 많지는 않지만 얘가 전면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전면구는 합쳐서 무슨 분사 역할?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당연히 누구 자리? 부사 자리. 그죠? 그러니까 전면구 앞에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앞에 비동사 나올 때만 주의. 이렇게 나오고 전면구 나왔어요. 자, 여기 들어간 분사 골라봐 그랬단 말이야.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답은? 형용사 B에 B, 그죠? 자, 그런데 그때는 그럼 얘가 무슨 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전면구 앞에서 뭐 골라오라 그랬어요? 부사. 두 개 상충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부사구라면 여기 형용사 맞아요. 이런 문제는 안 틀려. 비동사도 형용사 쉽게 갑니다. 자, 근데 전면구가 합쳐서 무슨 역할도 한다? 형용사 역할. 그럼 이미 보호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얘를 꾸며주니까 누구 자리다? 부사 자리. 요런 게 이제 만점짜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문제 풀어오기 위해서 우리 명사 파트에서 뭐 정리했어요? 전면구에서 보호 자리 잘 나오는 전면구 우리 쭉 정리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그 사람 지금 근무 중입니다. 어떻게 썼어요? He's on duty. 자, 이렇게 나오면 얘가 형용사구나 알아보세요. 여긴 누구 자리예요? 부사 자리예요. 자, 그거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t is out of order. 그죠? out of order. 얘가 형용사 보호구나. 여긴 누구 자리다? 부사 자리다. 자, 마지막. 그것은 유용합니다. 어떻게 썼어요? It is over use. 이렇게 나왔죠. 자, 비동사에 대해서 over 플러스 추상명사 나오면 합쳐서 뭐처럼 해석한다? 형용사 useful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잘 익혀놓으세요. 자, 이 문제 한번 우리 교재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거기 257페이지에 가서 볼게요. 제일 상단의 문제 봅니다. 비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out of stock가 나왔어요. 외워놔서 눈에 팍 띄어. 자, out of stock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 그럼 앞에 누구 자리나? 부사 자리, currently. 자, 그 밑에는 볼게요. 자, 비동사 뒤에서 in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in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빈칸이 부사 자리라면 부사는 완전 살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빼고서 그냥 해석했을 때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해석해 볼게요. 두 개 컴퓨터는 다릅니다. 가격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개 컴퓨터는 품질 안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여기는 살에 해당하는 부사가 아니고 뭔가 뼈대 역할. 그럼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그죠? 자, comparable 넣어볼게요. comparable 무슨 뜻? 비교할 수 있는 아니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비슷한. 그죠? 자, 다시 해석하면 가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이런 얘기.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안 틀리는 문제야. 비동사 되니까 누구 자리? 형용사 생각한단 말이야. 그 위에 있는 게 오히려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외워놓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잘 풀어오세요. 자, 마지막에 이제 문두가 나왔어요. 문두에 나오는 부사들. 자, 이건 누구 꾸며주겠어요? 분장? 전체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잘 나오는 부사들 몇 개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다야. 이거는. 자, 이제 넘겨가지고 문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 잠깐 멈춰놓고서 문제 같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해석에 의존한다 아니면 구조 먼저 본다? 구조 먼저 본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빈칸 어딘 봐야 돼요? 빈칸 뒤에까지 꼭 봐야 돼요. 그죠? 습관 들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두 개 염두에 두시고 시간 한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인강 듣는 친구도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답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맞춰보세요. 1번의 정답은 B가 되겠고, 2번의 D, 3번의 D, 4번의 C, 5번의 B가 되겠고요. 6번의 B, 7번의 D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8번의 정답은 B, 9번의 B, 10번의 C, 11번의 B, 12번의 C, 3번도 C,
4번에 D가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또 볼게요. 5번의 정답은 B, 6번에 C, 7번에 D, 8번도 D, 9번도 D, 20번도 D, 21번의 정답은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22번의 정답은 A, 3번에 B, 4번에 D, 5번의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개수 한번 쭉 세보세요. 자, 다 맞은 사람. 오, 역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4명이나. 오, 예. 이런 퍼센테이지 처음이네. 역시 최고입니다. 하나 틀린 사람. 하나. 오케이. 2개. 2개. 네. 자,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잘 분석해야 돼요. 분석. 자, 여기서, 몰라서 틀렸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보면은,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자, 자기가 왜 틀렸는지 잘 분석을 해야 돼. 뭐가 있어? 주어 자리인데 내가 또 동사 수일지 확인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거를 쭉 정리한 다음에, 25번 문제 밑에 보면 빈칸이 있잖아.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자, 내가 틀린 포인트를 써놓고 그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되게 달라.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거기 또 있잖아,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채점한 다음에 또 분석하고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또 있죠. 3, 4번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 가지고 절대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질문 받아서 볼게요. 질문이요. 17번. 17번에 가서 보시면, 자, 혜원이하고 나하고 둘이만 해볼게. 동사 문제 가장 먼저 뭐부터 따진다? 본동사, 준동사. 자, 여기 본동사 자리에 준동사 자리야. 그죠? 본동사 어디 있었어요? have been cancelled 나고 접속사 없으니까. 자, 그럼 보기 중에 준동사 하나밖에 없네. 네. 그지, 그죠? 여기서 내가 태부터 따졌다고 목적 없으니까 ing 제끼자 이러다 틀려온단 말이에요. 저 태나 시제보다 모든 거에 대해서 앞서는 게 뭐예요? 본동사, 준동사야. 저 근데 본동사, 준동사 먼저 따졌어, 안 따졌어? 왜? 따져야 돼. 시험장 가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아깝게 문제 틀려가지고 오면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 궁금해.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한 거야? 왜 안 따진 거야? 응?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가세요. 자, 혜원이가 우리를 위해서 틀려줬어. 자, 아무도 그 본동사, 준동사 강구하면 안 돼요. 다음이야. 8번. 8번에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뒤에 following은 품사 뭐다? 전치사. 앞에 work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 그런데 문장 끝이잖아. 그럼 누구 자리? 부사 자리 뭐 골랐어요? C하고 correction. work는 유일하게 타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온다? 시간. 그죠? 몇 시간에 근무했다. 그거 말고 work는 자동사 너무 많이 나. 자동사 문제로. 보자마자 자동사 먼저 생각하세요. 다음이야. 23번. 자, 23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도 봅니다. 동사 문제. 가장 먼저 뭐부터 따진다? 본동사, 준동사. 그죠? 그거 먼저 따져. 승원이 따졌어, 안 따졌어? 왜 이렇게 고집들이 다 센지 모르겠어. 네. 자, 반드시 그거부터 따지세요. 전체 문장의 본동사 어디 있어요? is listed. 줬을 수 없죠. 그죠? 그럼 여기 누구 자리다? 준동사 자리. 보기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이런 게 맨날 나온다니까. 요즘에 최근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본동사, 준동사 따지려면 일단은 동사 어용 문제다라는 거 먼저 내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And next weekend's exhibition 요거는 전명구 구조 사례죠. 날리고 보면 되죠. 우리가 구조 따질 때는 네, 다음이야. 12번. 자, 12번에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앞에서 소유격 나왔고 concerning은 품사는 뭐예요? 전치사. 그죠? 자, 다시 외워볼게요. 7개. 관하여 뭐 있었어요? about, is to, regarding, concerning, 만점짜리, pertaining to 있었고 또 on도 있었고 over도 있었고 그죠? 전부 관하여.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소유격 나오고 뒤에 전치사 있으니까 여기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죠? 자, 명사 골라오시면 돼요.
없어. 여기서 D를 보세요. D에 suggested 있잖아. ed라고 돼 있으면 suggest는 뭐란 얘기예요? 동사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품사가 헷갈릴 땐 그렇게 또 해주세요. 다음이야. 자, 16번 같은 경우도 볼게요. 16번도 앞에 관사이고 뒤에 명사 있으니까 중간에 누구 자리? 형용사. 근데 누가 형용사인지 헷갈렸어요. 헷갈릴 게 없어. 보세요. 여기 실판 볼게요. centrally. 요거는 ly로 끝났으니까 품사 뭐예요? 부사. 그럼 뭐에다가 ly를 붙여요? 부사는 형용사에. 그럼 ly 때문에 얘는 품사보다 형용사다. 이렇게 추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이야. 19번. 19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또 봐. more ready 이러다 틀려온단 말이야. 비교급은 형용사도, 부사도 비교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more는 비교급 만들기 위해서 삽입된 애니까 빼봐. 아, 뒤에 앞에 비동사 있잖아. 뒤에 보니까 available.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형용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앞은 누구 자리나? 부사 자리죠. 그래서 오늘 거기 써놓으세요. 빈칸 뒤까지 꼭 보기. 이렇게. 다음이야. 10번. 자, 10번에서는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서는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못 나와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뒤에가 고유명사가 나왔잖아요. 고유명사는 형용사 소식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안 되고, 그 문장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문장 전체 꾸며주는 누구 자리다? 부사 자리다. 그래서 lately가 정답. 그거는 부사 어휘 문제일 때 접근하는 거지. 여기선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죠. 그죠? 품사 고르는 거니까 여기선 자리 봐야 돼. 자리.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다음이야. 다 나왔어요? 자, 지금 틀린 거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이러잖아. 그죠? 요런 거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과하죠. 시험장 가도 똑같아. 시험장 가면 사실 더해. 왜냐면 긴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써놓고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뒤에서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세번 연습해서, 어용 문제는 절대 틀리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푸는데 어떻게 풀어오셔야 돼요? 빠른 속도로. 그죠? 정확하게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규과정 모든 수업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수업에 조금 여유있게 막 끝나고 막 그래야 이런저런 막 마무리다, 뭐 마지막 수업이다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일 모레 이제 벌써 칼이 들어오는 시험인데 뭐 아쉽고 자시고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좀 맛은 없네, 그죠? 마지막 수업이 맛은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시험 아무튼 내일 모레 보는 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험 일단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은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험 본 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문제 보면서 막, 이거 나 맞출 수 있었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 뭔 얘기예요?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왜 자꾸 틀려가지고 와. 답답하게. 아는 거 틀려주지 말란 말이야. 왜 틀려요? 최근에 봤으면 안 틀려. 근데 이번 달 초에 잠깐 봤어. 아니면 지난달에 봤어. 이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가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아예 단어장 처음부터까지 쫙 다 봐야 돼. 그리고 복과도 마찬가지야. 복과도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거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봐야 돼.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80번을 다 푸는데 그냥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러면 건너뛴단 말이야.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아는 거였는데 뭐였더라 이러다가 그러면 확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런 게. 그래서 아는 거도 다시 한번 정리. 그러니까 내일은 절대로 문제 풀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뭐 모의 테스트 뭐를 갖다가 풀어봤는데 모의 테스트가 그게 난이도가 조절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엄청 틀려버려서 그럼 심리를 확 위축된단 말이야. 그러면 들릴 것도 안 들리고 볼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모레 여러분 시험 보러 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설레죠? 어떤 문제 나올까 막 설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게 나올지 막 내가 다 풀 수 있을까 못할까 막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자신감 가지고 가면 돼. 우리 정규반에서 2달 동안 공부했잖아. 자, 완벽한 반에서 완벽한 학생들이었잖아. 나 열심히 다 했으니까 자 내일 모레 시험장에 가면 동시토익에서 안 배운 거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네.
자, 근데 나와봐야 한두 개 나와, 한두 개. 만점짜리. 근데 안 나올 때가 사실 더 많아. 안 나올 때. 나와봐야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려. 내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자, 그리고 아는 것만 다 맞춰오면 돼요. 아는 것만.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시험장에 가잖아. 진짜 이런다니까. 시험 보러 가가지고 5 볼 때 요즘에 여러분 느껴봤잖아. 뭐 이렇게 쉽게 내지 문제를?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선생님이 출제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팍팍팍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유지를 해야 돼. 그죠? 지금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장에 가면 이제 편안하게, 차분하게 자신있게 이제 듣는 거야. 파트 1 시작했어. 이제 A 딱 들었어. 아니야. 제꼈어. B. 제꼈어. C. 제꼈어. D. 제꼈어. 이제 어떻게 돼,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봐. 별의별 생각 다 들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안 들렸으면 내가 모르는 단어였던 거야. 그러니까 정답인데 모르는 단어가 못 들린 거야. 안 들린 거. 그럼 그냥 버려. 그런 건 애시 다 맞으면 억울하잖아. 5개 틀려도 만점 나오는데 뭘 다 맞으려 그래. 만점짜리구나. 그러고 버리면 돼요. 자신있게. 물론 이제 제끼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좀 불안해지긴 해요. 자, 근데 뭔가 내가 문제 풀 때 석연치 않을 때 있잖아. 애시 푸는데 평상시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심리로 확 위축된단 말이야. 그러면 A씨만 있는데 R씨 잘 봐서 뭐해? 그러면 파트 7 풀 때 집중력이 확 떨어져. 네. 파트 7에서는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뭔가 내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달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갑자기 시험장에 가지고 확 줄어드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만 남들보다 더 잘 봐도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야. 시험이 어려울 땐 문제가 점수가 후하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 되게 쉬웠잖아. 그런 날에 사실 김새 되게 잘 푼 것 같은데 막상 점수는 짜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 어렵구나. 막판까지 잘 풀어야겠다.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집중력 잃으시면 안 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해요.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결과 생각할 때. 잘 봐야 되는데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제만 보는 거야. 어떤 되게 야구에서 되게 잘 쳐가지고 이제 스나이퍼라는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이제 타자가 있는데 후배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야. 형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잘 쳐요? 이렇게 물어봤대. 했더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해야 잘 쳐요? 그랬더니 그냥 공복을 쳐. 심플한 거예요. 심플. 영어 여러분이 토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보고 푸세요 그냥. 그럼 되는데 온갖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하세요. 문제.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엄마한테 뭐 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긴장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나왔을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진도 과정은 다 마쳤어요. 마쳤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전이라서 좀 이런저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좀 이제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 때보다 너무 빡빡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대학 다니는 거 보면 낭만도 없고 그냥 대학 다니는 거 자체가 무슨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맨날 뭐 스펙 쌓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회 경제력이 자꾸 각박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때는 어땠냐면은 나라가 점점 막 발전하는 세대였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떠냐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도 커지고 당연히 기회도 많아지겠죠. 많아지고 막 신나고 막 조금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이제 여러분의 세대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꾸 뉴스가 들려오게 되고 해도 내가 우리 부모만큼 뭔가 해내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 가지게 되고 약간 이렇게 소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냐면 우리 때보다 좀 훨씬 더 많이 가진 것도 많고 하는데도 너무 소심해. 소심한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다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데 자꾸 거기서 여러분이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이 내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사람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변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패기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게 돼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해요. 결국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랬잖아. 성공해야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여러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이거 준비 저거 준비 저거 준비 여러분은 알아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취향도 모르고 모두 모르고 하니까 자꾸 남들을 따라가. 남들이 좋다는 거 누가 공무원 하면 좋대 그럼 다 공무원 우우 가고 누가 뭐 좋대 그럼 뭐 가고 이러니까 내 취향이 없는 거야. 그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젊은 나이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걸 자꾸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많이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까워하는 건 텔레비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시간에 여행을 가. 여행 가고 영화는 차라리 영화는 그 극작가나 아니면 감독이 자기 한 1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공을 들여 훨씬 더 탄탄한 뭔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철학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 결국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신감도 있어야지만 내가 사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걸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남의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너무 이제 또 보니까 소심해지다 보면 어떻게 보냐면 자꾸 눈치를 본단 말이야.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자꾸 갇혀가.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남을 눈치를 보지 말고 남을 배려는 해야 돼요. 남을 신경 쓰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란 말이야. 눈치 보지 말고.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가꾸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토익 점수가 내가 이제 토익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 이제 뿌듯할 때가 뭐냐면 내가 이 토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가 내가 제일 뿌듯해요. 점수가 이제 앞자리에서 막 6에서 7에서 8로 올라갈 때 그게 단순한 스펙이 아니잖아. 뭐 토익의 스펙 어쩌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게 우리 내 시간과 노력과 땀과 내 이걸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움직여 갈 때 그때 이제 다 그 얘기 한단 말이야. 내가 이런 점수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저 꿈에도 몰라서 이런 얘기 한다. 그때 그 앞자리가 막 6에서 8에서 9로 막 올라갈 때 그 복창 감정 그게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점수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점수 만드셔야 되고 그까지는 여러분이 매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토익 끝나고 나면 이제 책들 많이 읽어보세요. 책을 요즘 너무 책을 읽을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안타까운데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영어책 소개해줬는데 영어책 말고 이번에는 진짜 인생의 양식이 될 만한 책. 요즘 거의 베스트셀러예요. 미움받을 용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읽어봤어요. 좋은 책. 요거 최근에 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장 많은 생각. 여기에서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 원서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getting more 아니면 한국 책으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냐. 이거는 보고서 거의 혁명적이었어요. 머리가 진짜
정말 내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막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뭐에 관한 책이냐면 협상 능력이에요. 협상 능력. 네, 협상 능력 뭐 별의별 책 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 애들 협상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협상 책하고는 달라. 거기서 뭐라부터 어떤 협상 책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게 몰아가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협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뺏긴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뭐를 생각해요? 나에게 복수할 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협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냐, 남이 나를 도와주기 쉽게 만드는 게 최고의 협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원하는 것을 얻겠다가 아니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도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인색해진단 말이야. 내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색해지고. 자, 여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좀 베푸는 것도 연습하세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베풀어야 돼. 그게 적금이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베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래서 많이 베풀어야 돼. 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뭘 하고 그럴 때는 더 중요한 건 토익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원하는 점수 받고 그다음에 자신감 얻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걸로 쌓으면서 여러분이 성숙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많은 책 꼭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내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노력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토익, 그죠? 네. 내일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단어점 반복.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아는 건 절대 틀려오면 안 돼. 아는 거 틀려오지 않도록 내일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그죠? 그리고, 갈 때 뭐 가져가요? 초콜릿, 그죠? 초콜릿이나 물도 좀 가져가세요. 갑자기 가가지고 목마르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 당황하게 돼. 그러니까 휴지도 좀 가져가시고 갑자기 이제 날씨 서늘해지고 그래서 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시고 당연히 연필, 지우개 가져가는 거고. 자, 그런 거 가져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파트쌤을 시작하기 전에 초콜릿 근데 애시 시간에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부스럭부스럭 그러면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트 7 하기 전에 좀 드시고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전에 꼭 일어나야 돼.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우리 뇌는 수면에서 깬 다음에 2시간 이후에 정상 가동을 한대요. 자, 그래서 아침에 뭐를 조금 먹는 게 좋은데 그래야 뇌 가동이 더 활성화된대요. 근데 내가 워낙에 아침 안 먹었던 사람인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우유 먹고 갔다고 막 설사하고 난리 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습관대로 하세요.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신 좀 들어봐야 돼. 지문도 좀 독해봐야 돼요. 우린 또 일어나자마자 한국말 모드로 시스템 확 전환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영어처럼 확 조금 약간 그리고 단어장 가져가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도와줄 거야. 막 기억 안 날 때 옆에서 소리 질러 줄 거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먹고 문제 잘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달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징글징글 더워가지고 진도 빠졌는데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 한 명 누락되고 우리 12명 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멋진 결과 그래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시험 잘 보고 돌아오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우리 이 자리는 아니지만 후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